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엊그제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개헌까지 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만 그 개헌안 가운데 지방 분권에 관한 내용, 지역으로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내용 오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김택천 대표 그리고 임성진 교수 두 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짧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 분권에 관하여 첫째,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둘째, 주민 참여 확대, 셋째, 지방 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말미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권한의 확대, 주민 참여권의 확대 그리고 신속한 적용 이렇게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방 분권과 관련한 개헌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구분지어서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뒤에 각각 설명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예, 대한민국 헌법 1조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하죠. 그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내용을 새로 신설해서 삽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라고 불러왔죠. 이걸 지방정부라고 불리고요. 지방의회에 대응하는 지방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라고 부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성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헌법 1조에 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 상징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상징성을 담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동안 자치단체를 행정적 기관의 의미로 가뒀기 때문에 지역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지방정부로 지정했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진정한 정치 변화와 개혁까지 헌법에서 길을 열어놨다는 데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청와대의 설명으로는 앞으로 그 입법과 또 정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조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사회단체하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장 협의회나 또 언론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지방자치 분권국가를 지향한다가 아니고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형태로 실행해야만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은 또 새롭게 좀 해석을 했는데 조금 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권고 형태의 방법은 아닌지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거의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제도를 혁신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연방제 내용과는 조금 약하다라고 하는 예. 표현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 조금 기대보다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삽입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조항 볼까요? 예, 자치조직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법으로 정하게 돼 있고 그 법에서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과 구성을 지방정부 스스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자체 입법권과 좀 관련이 있는데 입법권에서 법률과 법령에 정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시 한번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 이번에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은 자치 입법권을 좀 새롭게 손질을 봐야 지역에 있는 자체 조직권도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전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도이기 때문에 예. 삼농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의 조례도 필요하고 예. 특히 전통 문화와 관련된 우리 한옥마을과 같은 그런 형태도 새롭게 필요하고 예. 또 먹을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로컬 푸드나 또 식품 클러스터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중앙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어서 법령과 법률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또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 자치조직권은 그동안 이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하긴 했는데 껍데기뿐인 지방자치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고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그동안 꼽혀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숫자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세세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행정제도를 수립하는데 굉장히 제한 요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언급을 한 건데 사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유감스러운 점은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예. 사실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선도적인 이런 조직 개편을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헌법 개정은 하나의 출발이기 때문에 법률을 앞으로 어떻게 제정하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 명예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지방자치법을 새로 개정을 하게 되면은 이 조항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은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지방 공무원 선발하는 거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통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자율권을 만약에 다 주게 되면 무분별하게 많이 뽑아서 지방 사실 거덜나는 거 아니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개헌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권을 부여했다는 것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물론 대통령이 이 공약으로 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우리의 자치 역량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을 볼 때 정치 체제는 연방제가 저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중앙 수준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연방제의 내용을 가지고 지방 분권을 했을 때 사실 우려되는 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지역의 자치 역량, 자율권을 좀 더 강화시키는 이런 작업과 함께 이런 분권에 대한 내용도 향후 더 보완되어가는, 보충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저희들에게 놓여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권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주민이고. 그런데 분권의 주인은 지역에 있는 정치권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거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데 종전에 지방 토호나 또 우리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의 로컬 방송, 로컬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역 소식이 작듯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역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텐데 지역에서 지역의 정치인들이 서로 나누는 형태의 분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좀 규정이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좀 세세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치 행정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뜻입니까, 저거? 네, 사무 배분이 이제 그동안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방자치 분권에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의 사무를 이양을 시키는데 대부분 이제 위임 사무로 중앙정부가 계속 강하게 감독을 하게 되고 또 예산이나 조직도 사실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렇게 이양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부담만 더 강화되면서 오히려 감독만 더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이미 그 전에도 지방정부의 사무 배분에 관해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분권 특별법에서 이런 원칙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헌법에 들어가 있는 이걸 이제 현지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가 이렇게
배분할 때 지역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안은 우선 시군구가 가져가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도가, 그리고 예. 나머지는 국가가.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이제 사물을 먼저 예. 찾아가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무 배분에서는 전혀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헌법에 명시됐다는 것은 앞으로 법률에 그런 부분을 강하게 더 규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예. 헌법에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지방자치나 그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사문이다. 그러니까 예.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할 경우에만 중앙정부가 해라. 이런 그렇죠. 뜻인가 뭐. 지금까지 중앙의 예산은 좀 어렵게 좀 시작하셨는데 저는 목적성 예상이에요. 이 사업은 어디에다 써라라고 목적을 정해서 내려주니까 예. 지역에서 매칭 펀드가 없으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누리재단 일종의 지난번 교육감과의 누리재단의 예, 예. 갈등 일종의 그런 예. 거랑 마찬가지인데 예. 지역에서는 필요가 없더라도 중앙에서 명시해서 내려주면 예. 지역에서 또 예산을 마련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부족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도 예산이 적게 배분이 되니까 예. 취역민들한테 적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일종의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우선되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올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앙의 예산들이 좀 맞추어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걸 순서를 좀 바꿔가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누리과정 얘기는 아마 나중에 또 조금 나올 수 있을 법도 한데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건 자치 입법권에 관한 내용인데 헌법 1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권을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동안 사실 학계에서는 지방자치의 조례 권한이 대단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법령의 범위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이렇게 개정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이라고 그러면 법하고 시행령까지 다 포함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이게 헌법은 아주 큰 범위에서 상징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거고 그걸 좀 더 구체화하는 게 법률이고 근데 법률에서 어떤 세부적인 그 기준치라든가 뭐 세부적인 규칙 같은 경우는 또 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령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령도 있고 국무총리령도 있고 또 장관령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시행령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조례는 전부 거기에 따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보다 좀 상위법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했기 때문에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여지는 상당히 좀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전히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분권을 강화하기를 원하는 여러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예.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그게 과거에 지방자치법에 존재하고 있었던 법률 위임 조항으로 하나의 독소 조항으로 계속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이 조항이 헌법에 지금 명시가 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제한 요건이 더 과거보다 더 강화되는 이런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 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원래 그래서 자체 입법권 중에서 법령과 법률에 정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삭제돼야 하는 게 그래서 맞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야만이 지역 특성에 맞는 부서도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도 만들고 예. 조직도 만들어서 지역의 색깔 있는 발전을 할 텐데 예. 16개, 17개 광역이 지역 경제 사정이나 발전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의 색깔이 필요한데 여기에 맞는 색깔도 다시 한번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보는 제 보완이 돼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 분권을 강하게 이제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기본상은 동의를 합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현재 저희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여건이나 역량이 아직 법률 자체를 그러니까 무시하고 지방에서 법률 위에 상위의 조례를 하기는 좀 여건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향후에 이제 법률 부분에서 법률을 할 때 지방 정부가 조례를 좀 더 유연하게
여지를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잘 이렇게 운영하는 게 오히려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그런 실험도 있었어요. 중앙에 법이 없었지만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조례는 전라북도가 맨 처음에 만들었고 중앙에 법도 없었죠. 예. 오히려 이 조례를 중앙이 받아갖고 마을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마을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 시장군수협의회나 지역의 단체장협의회가 오히려 지구 중앙 저항운동 차원에서 마을 만들기는 전라북도의 특색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중앙을 다르게 요구할 수 있는 예.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임성진 교수께서 그 현실론을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와 같이 이 개헌이 이루어진다, 내용이 이루어진다면 입법권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자치단체가 스스로 입법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길까 하는 그런 궁금도 댕기는데 공간이 너무 좀 협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서 제한하는 내용 자체를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세수한 부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방 분권 국가에 지향하는 거기에 맞는 법률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을 아예 조례가 이제 그 상위법으로 법률에 관계없이 제정을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의미는 있습니다. 실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적인 방향만 전하고 사실 지방 정부의 법이 자체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정부의 어떤 선도적인 변화가 중앙 정부의 변화도 이끌어내는 이런 우주한 사례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 좋은 사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거. 행정은 대단히 철저하게 검증된 작업을 하는 게 또 어떻게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즉 법률을 만들 때 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든가 여유를 두면서 입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존에 만들어진 법률도 그렇게 개정할 필요성까지도 대두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조항 보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지방 산림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위임사무 집행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 조정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평가도 김택 전 대표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법령과 법률이 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점점 이렇게 지역사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역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고향세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롭게 제한이 됐었던 그런 지방세를 지역의 특색이 있는 지방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중앙 재정을 이제는 목적세로 내려주지 말고 오히려 목적이 없는 비용으로 재정을 내려준다고 한다면 지역에 하고 싶어하는 사업에다가 이걸 투자를 해서 중앙 사업과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지방 분권의 또 하나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꼭 우리가 다음 법령에서도 꼭 명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정 집행의 자율성이다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겠군요. 자치권과 자율성이죠.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 국가유임사무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아마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대표적인 누리과정 같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유임해 줬으니까 이건 비용은 국가가 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에는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상당히 시끄러웠죠. 네, 그러니까 이 위임 사무가 대단히 너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뭐 헌법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자치 사무를 늘리고 이런 위임 사무를 과감하게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사실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그동안 국가가 돈을 지불하느냐, 지방정부가 지불하느냐 그 명확한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늘 이렇게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통 정리를 해준다는 명시적으로 헌법에 의미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법률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교통 정리의 기준을 만들어주냐는 또 법률의 이제 과제겠죠. 그리고 여기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 건 사실 재정 조정제도입니다. 재정 조정. 재정 문제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큰 다른 결과를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각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정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재정 조정을 하기 위한 이게 한 4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굉장히 불공평한 점이 없는 이런 재정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는 그동안 이런 재정 조정에 관한 어떤 명문화되는 헌법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헌법에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재정 조정을 체계화할 수 있는 이런 법률들이 이제 만들어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헌법을 가지고 이 헌법이 당장 어떤 거기에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예. 그런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예.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방 그 재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려했던 것이 잘 사는 뭐 수도권 서울 같은 지역은 세원이 풍부한 지역은 더 풍성해지고 저희 같은 지역은 좀 더 열악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우려한 건데 이런 재정 조정을 통해서 조금 균형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는데 의의를 둔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방분권의 원래 큰 취지 아래는 균형 발전이 균형 들어가 발전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예. 재정을 내려줄 때에도 일종의 교부세 내용 중에서 뭐 환경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비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오히려 수도권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까지도 교부세 내용에 들어가야 되고, 더군다나 이 호남 지역에는 저쪽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동안에 교부세 내려왔던 그 비율이 보면 예. 수년 동안 그쪽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낙후도에 따른 지역의 지원책이나 국세를 좀 배정할 수 있는 거, 특히 8대2의 지방 배분율을 예. 지금 6대4까지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 시민사회의 하나의 주장이기도 한데 예. 이번 정부는 7대3까지만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예. 오히려 7대3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내려주었던 교부세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알겠습니다. 확대시키면 좋겠다. 예, 그 내용은 아마 개헌이 아니고 제도와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좀 잠깐 보실까요? 예, 지방정부의 자치권, 권한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규정을 신설을 하고요.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제도가 지금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헌법으로 옮겨서 명시하겠다. 또 저희가 제2국무회의라는 얘기를 했었죠. 국민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자치분권회의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제2국무회의니까 지방에 있는 단체장들도 중앙의 정치에 관여하고 살림에 관여를 해서 지역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라고도 중요하고, 특히 지역의 소통과 지방자치에 대한 균형 발전 심의를 오히려 공동으로 논의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진일보한데, 요게 좀 조금 더 법률적인 조직으로 더 상위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심의하면 다시 한번 또 국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법적인 기구가 훨씬 됐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고, 주민 발안 또 주민 투표 이 부분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수혜자는 주민입니다. 예. 지역에 있는 정치권이 아니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민이 주인 되기 위해서는 주민도 조례를 발안하고 또 주민 투표를 통해서 중요한 큰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에서 결정하는 그런 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지역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민 소환제로 예. 이번에 촛불의 정신으로 주민의 소환제를 통해서 잦아들게 하는 그런 역할이어서 지역 시민의 역할, 주민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방향이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희 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항목과 관련해서 좀 부연해 주실 말씀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진 교수님. 네, 이 과거 현행헌법이죠. 현행헌법에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중앙정부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제2국무회의인데, 일각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상원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대표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한 게 예.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2국무회의는 정책의 결정에 하나의 중요한 최고적 결정 단위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은 있는 것도 분명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을 제한하는 권한이 사실은 55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거든요. 사실 건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법률 발의권까지를 좀 더 강화시켜 준다면은 예. 사실 지방분권 국가지방자치분권회의에서의 제2국무회의 역할, 행정적 결정권과 국회에서의 입법에 대한 발의권을 동시에 갖게 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을 우리 이제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양원제 도입해서 상원 도입하는 것, 그리고 이 국민자치분권회의에서 법률 발의권까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개헌안 내용 살펴봤는데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고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좀 현실화되고 개헌안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앞으로 좀 국회에서 논의 과정, 정치권의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이렇게 젖도록 하겠습니다.